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0.1% 하락한 상태에서 오늘 종가 마감을 좀 해줬었죠. 자,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오늘 굉장히 기이한 캔들 흐름을 연출해줬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시가가 이 구간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음봉을 주고 있다가 다 말아올린 상태에서 끝나면서 아래 꼬리를 길게 달았었던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중에 몇 퍼센트까지 밀렸었습니까? 마이너스 3.57%까지 밀렸었던 삼성전자인데 종가를 0.4% 마이너스 상태에서 끝나면서 시가와 같은 구간에서 종가 마감해줬었던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아래 꼬리를 두 번 말아 올려준 캔들 흐름이 연출됐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전에 있었었던 바로 이 96,800원이라는 역사적 신고가를 넘어간 자리에서 지금 반복적으로 지지가 연출되고 있는 쌍바닥을 찍어준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으면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벤트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이 보시다시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다음날, 그러니까 내일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이제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프리마켓에서 이렇게 1.6% 정도 상승 흐름이 연출되면서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차트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엔비디아 최근에 이렇게 쌍봉을 찍어주나 싶더니만 다시 한번 낙폭이 나오다가 낙폭을 진정시켜주면서 이렇게 하락수의 기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락수의 기형은 추세 반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하락수액이 안 좋은 데가 아니라 이렇게 하락수액으로 진행될 때는 이 끝단에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주가가 이렇게 반등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엔비디아가 이 상단 추세선을 돌파해주는 것에 성공한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미증시 자체도 엔비디아의 상승과 더불어서 방향성을 윗단으로 잡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젠슨 황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미 5천억 달러의 주문을 확 보았다라고 하면서 3분기 실적 자신감을 지금 내비쳤었던 상황이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좋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과연 엔비디아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것이 지금 삼성전자에 미치는 영향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가 좋게 나왔을 때는 어떤 식으로 주가의 흐름이 움직일 수 있을지, 국제적인 정세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지 하나하나씩 다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댓글에다가는 어떻게 작성을 해주시겠죠?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신고가 바닥 다져놓고 신고가 이어나가 보자는 측면에서 댓글에다가는 신고가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댓글에다가 신고가라고 달아주시는 순간 어떤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유튜브 측에서 알고리즘이 이 영상이 왜 이렇게 댓글이 많죠? 라고 하면서 개인분한테 추천을 해봐드린다는 소리고, 자, 보시다시피 최근에 개인분들이 이렇게나 많이 매수를 진행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개인분들이 여기서 주가가 조금 올라온다라고 해서 매도하고 나가게 되면은 삼성전자는 윗꼬리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분들이 매도 폭탄 쏟아내지 않도록 댓글에다가 신고가라고 작성을 해주시면서 구독이랑 좋아요까지 같이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추천드린다는 말씀이고, 이런 분들이 영상을 지켜보시면서 어떤 걸로 오히려 매수세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을 뿐더러 매수세로 쏟아져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해도 매도하고 나가면서 이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것을 방해하진 않을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댓글에 신고가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을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우리가 일단 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모두가 다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엔비디아가 과거에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졌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여러분들? 미중 무역 갈등이 있었고, 미국 측에서 중국으로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칩을 수출하는 것을 제한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는 떨어졌었던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미중 무역 갈등까지도 같이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이고, 지금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어떠냐면 이 에이펙을 기점으로 어느 정도 화해 모드로 들어갔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왜 그렇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을 뭐라고 공격했어요? 지금 계속 미국에다가 중국인 학생들을 받고 있는 상황이 이게 마가의 정신에 위배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미국인들한테 더 많은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반격했습니까? 내가 이 마가의 창시자인데, 마가가 뭡니까 여러분들?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내가 이것의 창시자인데
도대체 당신이 뭘 압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중국인들을 계속 받아야지만이 미국 학교들이 굴러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미국을 위한 길이다라는 그런 친중적인 스탠스를 취했었던 게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거기다 더해서 또 기자가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지금 최근에 일본과 중국이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 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서 일본과 중국의 이런 관계를 놓고 봤을 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또 질문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뭐라고 답변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본을 방문하면서 총리와 굉장히 훈훈한 모습을 보여줬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우리의 동맹국들이 우리한테서 뜯어간 게 더 크다라는 그런 내용의 발언을 해버리면서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중국의 편을 들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됐었던 상황인 걸 생각해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미국과 중국이 서로를 지금 좋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친중적인 발언을 했었던 게 바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좋게 나오면서 모두의 예상처럼 좋게 나오면서 이번에는 최근에 있었던 추세를 반전시켜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치닫는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하게도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도 방향성을 어느 단으로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위의 단으로 다시 한번 잡아주면서 우리나라 증시 자체도 놓고 보시면 앞전에도 어떻게 움직였었습니까? 이렇게 탄력이 둔화되는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삼중바닥의 형태,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역헤드 앤 숄더라고 하는 이 삼중바닥의 형태를 잡아놓고 다시 한번 상승을 연출해줬는데 지금 구간에서 일단 이중바닥의 형태까지는 찍어준 자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면서 이렇게 상승 흐름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코스피 지수 자체가 5,000포인트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하게도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가 계속적인 상승 흐름을 연출해줄 수 있는 가운데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삼성전자 지금 조정을 주고 있는 과정이 굉장히 기회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의 이슈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습니까? 바로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진입하면서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했던 것은 9월 달부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때 당시에도 삼중바닥의 형태를 찍어놓고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서도 다시 한번 삼중바닥 형태를 잡아주면서 이렇게 튀어서 올라갈 수 있는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D램과 낸드 플래시 쪽에서의 공급 부족 사태가 도무지 해결될 길이 안 보이는 상황이고 60%까지도 가격 인상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60% 가격 인상을 한다라고 했을 땐 오늘 나왔던 내용의 이슈 중에서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를 D램 부분에서 제쳐버린 게 얘기가 나왔었죠. 자,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삼성전자의 이익률 자체가 말도 안 되게 증가를 하면서 같은 것을 팔더라도 많이 남겨먹을 수 있는 삼성전자의 그런 메모리 슈퍼사이클의 최대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다 더해서 어떤 것에 대한 기대감까지 바로 이 HBM에 대한 기대감까지 계속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어떤 내용의 이슈가 또 터져졌었던 거냐면 보시다시피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우리나라와 어떻게 했습니까? AI 동맹 강화라고 하면서 GPU 26만 장을 우선 공급하고 있는 내용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자, 그러면서 삼성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 5년간 450조를 투자하면서 아주 충격적인 투자대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어떤 것에 대비해서 이렇게 지금 투자 계획을 밝히고 있었던 삼성전자입니까? 슈퍼사이클에 대비해서라고 써져 있는 기사 내용이 확인이 되실 테고, AI발 반도체 상승 국면은 이제 시작이라고 나와 있는 내용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텐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지금까지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라고 하면은 최소 2년 정도는 계속적인 무난한 상승 흐름을 연출해줄 수 있는 게 반도체 시장이었다 보니까 우리가 9월 달부터 시작해서 상승 흐름이 연출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쉽게 끝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중간중간에 이렇게 쉬어가는 구간은 분명하게 연출될 수가 있겠지만 삼성전자가 여기서부터 고점을 찍고 계속적인 우하향을 한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지금 상승 국면에 접어든 관점에서는 이렇게 우하향을 장기적으로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전망 자체는 굉장히 잘못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다 하더라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앞전에 제가 계속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일단 단기적으로 어떤 구간, 바로 이 11선 구간을 이탈해주는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는 급락이 연출됐었던 삼성전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전자가 5일선을 타고 올라간 것처럼 보여도 지금까지 놓고 보시면은 이렇게 11선을 훼손하는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낙폭이 심하게 나왔었던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되고, 이때 당시에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11선을 이탈했다가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리테스트 구간이 있으면서 상봉을 연출해줘 놓고 이렇게 우하향으로 갔었던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2024년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HBM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상태에서 주가만 올라왔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과는 매우 다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5일선을 이탈하는 지점은 있어도 11선을 이탈하는 지점 없이 계속적인 상승 흐름이 이어져 왔었기 때문에 이렇게 11선이 이탈하는 지점에서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걸 지켜보면서 단기 거래하시는 분들께는 매도 타점을 일단 드렸었던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제가 앞전에 삼성전자 주주님들께 매수 타점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안내를 좀 드렸었냐면 삼성전자가 이전에 있었던 이렇게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상태에서 눌러봐주고 있는 자리에서 매수 타점 안내를 드렸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앞전에 있었던 박스권 상단을 거래대금과 프로그램 매수세를 동반하면서 상승 흐름을 연출시켜 놓고 다시 한번 어디까지입니까 여러분들 1년선 부근까지 눌렸다가 여기서 망치형 캔들을 출현시켜 주면서 1년선 부근에서의 지지가 성공했었던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날이 바로 언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7월 10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저기 지금 보시다시피 이전에 삼성이라고 문자 주셨던 분들께 7월 10일 날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삼성전자를 61,100원 부근에서 매수해 보시자라고 말씀드리면서 대응방 링크까지 같이 안내를 좀 드렸었고 그 이후로 상승 흐름이 연출되면서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서 이슈가 터져버리면서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다시 한번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진정되면서 이렇게 21선으로 생환해주는 걸 지켜보면서 추가적으로 매수 타점을 안내를 줬었던 구간이 바로 9월 3일 수요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 대응방 상단에 보시다시피 9월 3일 날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최근 21선 이탈로 다시 돌아서 생환해줬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69,700원 부분에서 삼성전자 매수 타점을 안내를 드렸었고 이때 잡아가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해서 대략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수익권에 있습니까? 40% 정도 수익권에 있는 삼성전자인데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매도 타점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리테스트 구간에서 드렸었던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따졌을 땐 대략적으로 50% 정도 수익을 봤었던 두 번째 구간에서 잡아가셨던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왔던 날이 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11월 11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모든 분들께 안내를 드렸던 건 아니고 11월 11일 날 삼성전자를 단기적으로 거래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께 영상에서 수도 없이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라는 종목을 11선 이탈 마감 시에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얼마 전에 11선을 이탈하였고 오늘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온 날이기 때문에 단기 거래하시는 분들은 현 구간에서 매도 타점 잡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매도가를 얼마로 안내드렸습니까? 103,500원 부근에서 안내드렸었던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번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엔비디아가 어떤 식으로 바닥을 잡아주는지를 지켜보면서 다시 한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재매수 타점, 추가 매수 타점을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삼성전자 매수 매도 타점을 문자로 안내 받아보시면서 여기 대응방 링크를 통해서 이 대응방으로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2733-8461로 삼성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 확인하고 삼성전자 매수 매도 타점을 문자로 안내드리면서 대응방 링크까지 같이 안내드려 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이제 지금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게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 버튼은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참여해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이렇게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 보니까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참여해서 수익 많이 보게 되시면 여기 영상 아래쪽에 보이시는 이 공유하기라는 것을 토대로 내가 이 채널을 통해서 수익 많이 받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변 분들께 공유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좋아요 같은 경우에도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영상 나올 때마다 꾸준히 시청해 주시면서 구독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참여 많이 해보시면 되겠고 영상 아래쪽에 더보기라고 해서 확인이 되시죠? 요걸 딱 클릭해 보셨을 때는 이렇게 링크가 하나 확인이 되실 텐데 이 링크 이상한 스팸 같은 게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은 전화번호가 적혀 있고 여기 위에 있는 번호랑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요걸 딱 클릭해 보셨을 때는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자동으로 연결이 되실 텐데 문자 내용에 이미 문의라고 해서 적혀 있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삼성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서 뒤에서 제가 매집주를 한 가지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으로 가졌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일라이 릴리라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계속 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이 일라이 릴리가 시가총액이 1,400조짜리 종목입니다. 이 1,400조짜리 종목이 이렇게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관련 종목입니까 여러분들?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도 비만 치료제가 굉장히 핫한 상황이기 때문에 2733-8461로 삼성 비만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비만 치료제 관련 매집주
시가총액이 3천억 정도 되는 화끈한 상승 흐름이 좀 예상되는 스몰캡 종목을 가져왔기 때문에 요거까지 같이 안내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제가 이 새로운 매집주를 추천 안내 드리기 이전에 바로 직전에 진행했었던 매집주는 이 로보스타라는 종목을 안내를 좀 드렸었는데, 여기 지금 자막에서도 보시다시피 로보스타가 어떻냐면요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자, 이 로보스타의 케이스를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 여러분들께 이게 지금 비만치료제 관련 매집주입니다 라고 해서 딱 추천 안내를 드렸을 때 여러분들 돌아오는 반응이 이게 매집주라고요? 별로 매수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데, 이런 식의 반응이 돌아온다라고 하면 신뢰 자체가 전혀 안 간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굳이 이걸 진행하는 이유 자체가 없기 때문에 바로 직전에 진행했었던 매집주인 이 로보스타의 케이스를 토대로 검증을 해봐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 지금 어떤 영상에서 찍었던 거냐면은 휴림로봇 영상에서 로보스타 매수해보십사에서 대놓고 말씀을 드렸었고 조회수가 3,600분 가까이가 나오면서 9월 13일 날 촬영했었던 영상입니다. 자, 9월 13일에 로보스타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9월 12일이 금요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9월 13일은 토요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가 로보스타라는 종목을 추천해드린 이유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상승 흐름이 연출되면서 단기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약 226% 정도 올라갔었던 로보스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매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최고가를 찍었었던 날인 11월 3일 날 말씀드렸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투자 경고로 진행되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우리가 4일차까지 조정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투자 경고가 확정이 되었었던 11월 3일 날 일단 매도 타점을 잡아가 보시자라고 말씀드렸었던 로보스타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전에 진행했었던 매집주는 로보스타의 케이스를 토대로 검증을 해봐드렸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제가 매집주로 가져온 종목은 말씀드렸다시피 이 ABL 바이오가 일라이 릴리랑 엮여버리면서 2연속 상한가를 가서 위에서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마찬가지로 이 펩트론이라는 종목도 역사적 신고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면서 올릭스라는 종목도 보시다시피 월봉상 놓고 보시면 이렇게 무섭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또한 마찬가지로 D&D 파마텍 같은 경우도 이게 월봉인데 계속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었던 그런 종목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들이 다 뭐라고 여러분들? 바로 비만치료제 관련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가져온 매집주는 비만치료제 관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종목 보시다시피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쓸어 담으면서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연기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계속 무섭게 매수세를 질러봐주고 있는 종목인데,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긴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종목 앞전에 이렇게 화려하게 상승을 했었던 전적이 있는 종목인데, 상승했던 것을 거의 대부분 다 반납하면서 바닥을 일단 잡아줬었죠. 그러면서 한 단계 한 단계씩 레벨업하면서 이전에 있었던 고점을 딱 여기까지를 지금 찔러놓고 뺐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구간까지 지금 물량 장악이 끝났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구간까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는 대략적으로 100% 정도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면서 추가적으로 이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미쳐 날뛰는 걸 생각해 봤을 때는 충분히 이런 구간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상승했을 때는 대략적으로 200% 정도 상승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200%씩 상승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설마 없겠죠? 제가 추천드렸었던 로보스타가 226% 상승하는데 한 달 반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다 증명을 해봐드렸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지금 시즌에 왜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을 가져가야 되냐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비만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지원금까지 줘가면서 약값 인하를 얘기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약값이 인하된다라고 했을 때는 원래 한 명의 수요가였던 게 몇 명까지 증가할 수가 있다, 23명까지도 이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비만 치료제 관련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종목은 바닥에서 이렇게 거래대금을 엄청나게 발생시키면서 매집을 철저하게 해줬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시가총액이 3천억 밖에 안 되는 스몰캡 종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딱 확산을 시키시면서 이렇게 포트에다가 따로 구성하시면은 크게 상승할 수가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2733-8461로 삼성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실 때 뒤에다가 비만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삼성전자 타점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까지 여러분들께 같이 추천 안내를 좀 드릴 건데, 이번 종목도 로보스타처럼 시원시원한 상승 흐름이 연출된 이후로는 여러분들께 공개를 좀 할 겁니다. 공개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그거 받아가서 수익 볼 걸 그랬는데 라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2733-8461로 삼성 비만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 이번 종목까지 참여해 보실 수 있도록 같이 안내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다시 한번 삼성전자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은 엔비디아 실적을 바탕으로 어떻게 될 수가 있겠다,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증시 자체가 요동을 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엔비디아의 실적도 실적이지만 어떤 게 같이 겹쳐 있기 때문에 또 이것까지 같이 봐줘야 된다. 바로 미중 무역 갈등까지가 같이 겹쳐 있기 때문에 미중 무역 갈등을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이고,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12월로 예정이 되어 있었던 것이 1월까지 밀릴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반영되면서 최근에 나스닥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았었는데, 우리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근에 셧다운으로 인해서 고통을 좀 받았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도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누굴 압박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파월 의장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늦어질 뿐 어쨌든 간에 금리가 인하된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선택적 유동성 장세가 어디로 꽂혀들을 수가 있다? 바로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기업들한테 쏟아져 들어올 수가 있다는 말씀인데, 우리가 얼마 전에 미국이 최장기간 셧다운이 좀 있었죠. 그러면서 해제가 좀 됐었는데 우리가 어떤 것 때문에 주가를 계속적으로 상승시킬 수밖에 없다? 바로 미국에서 열리는 중간 선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주가를 상승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은 바로 내년 11월에 중간 선거라는 게 있는데 상원 의원도 뽑고 하원 의원도 다 뽑는 상황에서 지금 공화당이 지배하고 있는 미국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만약에 지금 이 주가라는 것 자체가, 미 증시라는 것 자체가 올라가다가 갑작스럽게 꺾이는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된다고 했을 때는 중간 선거에서 이기기가 굉장히 어려운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을 뽑아준 것 자체가 증시와 코인의 상승을 약속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뽑아줬었던 미국 시민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만약에 이 전에라도 이렇게 강하게 조정을 맞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년 11월 중간 선거까지 약세장으로 가게 되는 패턴에서는 당연하게도 공화당 측에서는 다수 의석 확보에 실패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고,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마치 1기 때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의회는 이쪽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이런 사태가 촉발되면서 정부 입장에서도 이 예산안을 마음대로 갖다 쓸 수가 없는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적으로 증시를 우상향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지금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파월 의장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파월 의장을 완전히 쥐어짜서 결국엔 금리가 인하된다라고 했을 때는 완전 저금리까지 내려가진 않을 겁니다. 저금리로 내려가면 너무 중국의 입장에선 유리한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기 때문에 중금리 정도로 유지할 것이 가장 합당한 판단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중금리로 지속된다라고 했을 때는 유동성이 선택적으로 꽂힐 수 있는, 선택적으로 꽂힌다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앞전에 트럼프 대통령 때 코로나 장세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자산이 다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선택적으로 미국 정부가 밀어주는 자산들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상황이 연출될 때 가장 선봉에 있는 것은 당연하게도 AI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AI의 상승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삼성전자의 주가도 우상향을 꾸준하게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추세가 살짝 꺾이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어떤 구간을 강하게 잡아갈 수가 있다, 매수의 기회에 타점을 잡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이고,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삼성전자가 단기적인 고점을 찍는 구간에서는 나는 일단 피하면서 리스크 관리하면서 기회비용도 살리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기 거래하시는 분들은 현 구간에서 매도 타점 잡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매도 타점까지도 잡아드리고 있는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2733-8461로 삼성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신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매수 매도 타점을 문자로 안내드리면서 대응방 링크까지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오늘 삼성전자 영상 촬영을 좀 해봤는데, 제가 앞으로도 이 삼성전자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의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그리고 긴급한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빠르게 영상 촬영을 좀 해드릴 거다 보니까 영상 종료하기에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